can see if you're right here next to me. Something's wrong, wasn't it fun? Is it now we're done? You get dressed, I look a m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Oh, I don't know what to say, what to do, how to make you see. This is nothing in real life, it might just have been a bad dream. You can run, you can hide, but you can't put the blame on me.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tending to be my savior. Nothing you do can save us, save us.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and make me feel outrageous. You keep your teeth. 오늘 좀 추가로 보고 싶어요. 진료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성 상태 구간에서 이렇게 카메라 나온 거는 AI 시대에도 실수가 대체할 거고 좀 실수를 심해지고 뭘 이거 내가 만든 나오는 그럼 이것들을 주장하는 어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수고 보시면요 이름이 6월 나쁜 문제라고 그래서 LTE 이렇게 됩니다. 근데 6월 10일부터 집중 모습이니까 바이올린 제도라는 프레스를 세대 인생 이동원 거든요. LTE 담당 비트코인도 뭐 급락을 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도 급락을 하고, 여기 월봉에 이제 선 차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소 비트코인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방의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전체가 이제 매물로 이렇게 쏟아지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하락의 급락의 어떤 징후가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M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시스템이 지켜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게 이제 전고점 위에서 어느 정도 지지는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이제 전고점이 있어서 6만 달러 전후에서 이제 공방이 이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래로 이렇게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 근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그 미국 은행 쪽에서도 일본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에 반영이 돼 있어서 비트코인이 어떤 그 하락을 해서 담보 능력이 없어지면 미국의 어떤 시스템 위기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미국 그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이 거래가 되면서 미국 그 연기금에서도 비트코인에 좀 투자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그 붕괴를 시스템에서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정치권에서도 새로 이제 트럼프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으로 뭐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해서 뭐 비트코인이 뭐 여기서 뭐 6만 달러에서 추가적으로 뭐 5만 달러 뭐 이하로 뭐 붕괴된 그런 뭐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대선 지금 토론회가 뭐 이번 주 뭐 금요일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대선 논쟁화하면서 다시 어떤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6만 달러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118달러 시간외로 좀 하락을 해서 117달러까지 지금 떨어진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좀 확인을 하고 캔들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00달러에서 80달러까지 조정을 지난번에도 한번 받은 뭐 이런 일이 한번 있었고요. 이번에도 14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보인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를 좀 아랫 단계로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게 뭐 일단은 외봉인 상태예요. 이게 쌍봉인 상태는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빼더라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의 시점은 이게 올라갈 때 이게 뭐
꺾어질 것인지 아니면 상승할 것인지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아침에 주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게 뭐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판단을 해서 이게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 제 생각인데 AI가 쉽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가 이게 만약에 뭐 $100 이하로 만약 하락을 하고 뭐 하면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증시가 이렇게 부러진다면 지금 뭐 미국은 뭐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경우 뭐 미국 정부에서도 대선의 지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꺾어지고 미국 증시가 만약에 침체를 겪는다고 하면 9월 달에 뭐 증시 부양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금리나 이슈가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쉽게 무너지리라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사람의 등장, 뭐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오늘 어떤 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주봉인데 여러 가지 뭐 경찰, 검찰 뭐 기소권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대선 이슈 때문에 다시 트럼프가 다시 전면에 나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제 뭐 21% 급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 해가지고 DJT 티커명 해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트위터와 같은 SNS를 축으로 하는 트럼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미디어 그룹이에요. 미디어 회사. 그래서 트럼프 대선을 위한 펀딩이 이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회사 이제 차트를 보면 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지지율을 확인할 수도 있고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도 있고 해서 저거 했는데 이번 주에 어제 21% 급등을 했고 패장 이후에도 0.27%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 그래서 지금 이제 33.52달러를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선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생각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어떤 대선의 어떤 그 대선의 영향이 이 시장에 뭐그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뭐 옐렌 장관이 여러 가지 바이든 정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뭐 지원보다는 이제 뭐 바이든 정권이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이제 맨투맨으로 해서 이제 둘이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뭐 그런 싸움이 돼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 토론에서는 이제 뭐그 관람객도 없고 관중도 없고 둘이 이제 토론 대화하는 뭐 이런 형식의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하여간 어제 이제 그 뉴욕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랐고 어떤 종목이 떨어졌는가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에너지 관련 기업들 해서 뭐 여름이라 미국에서 어차피 휴가 시즌 관련해서 오일, 가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경기 관련 섹터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는 전통 사업, 에너지, 그다음에 뭐 석탄, 오일 이런 사업들 그리고 전통 사업들, 뱅크라든가 뭐 유틸리티 이런 계통의 산업군들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관심 받아야 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아마 전통사업, 에너지, 특히 오일, 그의 어떤 텍사스 쪽그 전통 오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철강 산업, 뭐 이런 쪽 러스벨트 쪽에 있는 그쪽 산업군들에 대한 그의 어떤 지지 정책,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그런 전통 산업군들의 섹터들이 강세를 보일 그런 확률들도 좀 있고요. 음, 아무튼 이러한 지금 뭐 간밤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정권 바이든 정권에서 엔비디아가 그냥 엔비디아가 아니거든요. 이게 경기 관련 산업이고, 엔비디아하고 뭐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하락을 하면 기존 이제 401k 미국 유권자들, 특히 이제 퇴직자들, 미국의 그 퇴직연금 수령자들한테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뭐 좋은 우호적인 그런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 자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건전하게 보이도록 뭐 7, 8, 9월은 나름대로 정권에 의해서 뭐 지켜질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뭐 AI 외에 미국에서 뭐 달러를 담을 그런 산업 섹터가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뭐 대선이라는 미국 대선이라는 그런 과정들이 좀 빨리 찾아오지 않았나 해서 어, 이런 그런 지지하고 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졌다는 뭐 그런 생각은 좀 일부 들 수가 있습니다. 음, 뭐 전체적으로 뭐 단기적인 조정이지만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하지만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책 뭐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쓸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에너지, 뭐 오일 이런 산업들도 꼭그 전통 산업 관련 그런 종목들도 꼭 포트에 포함시켜서 뭐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월봉 기준인데 이거를 보기에 따라서 좀 경기가 좀 꺾이고 있다. 대신에 이제 저점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경기는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뭐 그런 수준.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계속 어, 음, 나빠지지 않는 계속 미국 경기는 좋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요게 이제 뭐 미국 이게 이제 오히려 그 10년물 금리가 3.8% 이하로 떨어지면 에,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미국 경기가 좀 쿨다운되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제 국채에 대한 뭐 매수 수요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이제 30년 만기 미국 채거든요. 요게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요게 이제 미국 이제 부동산하고 관계된 뭐 그런 상황이고, 금리가 아니라 미국 채 금리가 아니라 미국 채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어느 정도 미국 그 정부에서도 지금 미국 부동산 가격이 공급 부족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부족의 원인, 그 다음에 가격이 좀 많이 높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래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가격이 높고, 그리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는 뭐 이런 현상을 좀 가중시키지 않느냐. 뭐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래서 이게 뭐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10년 미국채 30년 가격이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뭐 이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해서도 매수 보유하는 이런 상황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그 양 후보에 뭐 직접적으로 뭐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어, 좀 힘들어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딥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공무원들도 이렇게 뭐 줄서기 한 후보에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좀 줄서기는 좀 힘들어지지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뭐 간접적인 이런 정책들만 이렇게 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뭐 옐렌 장관은 처음에 2016년 때 금리 인상을 할 때 이제 고압 경제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야 이제 소비가 살아난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은 이제 금리를 낮춰야 뭐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좀 얼핏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뭐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주택 가격이 높은 이유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금리를 낮추면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빚 얻어서 이제 낮은 금리로 주택을 사기 때문에 수요를 촉발해서 주택 가격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에서는 이제 공급자들이 높은 비용 때문에 주택 가격을 높게 판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금리를 낮춰야 공급 가격이 낮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도 이제 고압 경제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금리를 높여야 이제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뭐 고압 경제를 옐렌 장관이 2016년도에서도 그때 이제 연준 위원장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9월 달에 재무부 미국 재무부 장관 연준에서는 저 재무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좀 갈수록 11월 달이 다가오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좀 어떤 리스크가 있는 그런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아직까지 뭐 AI 외에 성장 산업이 드러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AI가 지금 이제 막 태동에 있는 뭐 이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미국의 AI를 주도하는 그런 대표 기업이라고 한다면 AI가 만약에 미국 엔비디아가 $10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미국 그 성장 산업이 성장이 부러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전에 이제 테슬라라는 전기차랑은 또 달라요. 전기차는 지금 테슬라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에 있는 뭐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된, 프라이싱된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AI는 이제 미래 성장의 어떤 그 산업 혁명의 하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뭐 주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110 정도 안팎에서는 뭐 지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정도는 최저가를 아마 형성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서 오늘 던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던지는 것과는 뭐 현금 확보 그리고 저가 매수를 위한 소액으로 국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